지금 드시는 그 고구마가 뱃속에서 딱딱한 돌덩이로 변의 위장의 구멍을 뚫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수많은 시니어 인구가 고구마를 이것과 함께 드셨다가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이 말 믿어지십니까? 맛있어서 소화가 잘 돼서 매일 챙겨 먹었던 고구마가 한순간에 내 위장을 찢어놓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이 끔찍한 진실.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돌덩이가 내시경 화면에서 거대한 종양처럼 보여 멀쩡한 위장을 암덩어리인 줄 알고 배를 가르는 수술대 위에 오르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실제 매년 겨울이면 수많은 시니어 인구가 고구마를 잘못 드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도 독이 되는 최악의 조합으로 고구마를 드시고 영문도 모른 채 병원 문을 두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궁합만 피하신다면 고구마는 다시 여러분의 위장을 살리고 혈관을 청소하는 최고의 명약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밝혀낸 놀라운 항암 효능부터 당뇨인도 안심하고 먹는 조리법, 그리고 마트에서 절대 실패 없는 좋은 고구마 고르는 법과 썩지 않게 보관하는 꿀팁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꽉 채워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위장과 생명을 지키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구마 그거 탄수화물 덩어리 아니야, 당뇨에 안 좋다던데 하고 걱정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제대로 알고만 드신다면 고구마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인정한 기적의 항암식품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고구마를 챙겨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다 고구마의 노란 속살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덕분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염증을 잡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당뇨 환자분들도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고구마에는 풍부한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즉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마의 섬유질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혈관 청소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고구마도 누구와 함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위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궁합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고할 최악의 음식. 이것은 실제 응급실 사례가 가장 많은 위험천만한 조합입니다. 바로 가을과 겨울의 별미 감입니다. 지금 아니 점심에 고구마 먹고 입가심으로 단감 깎아 먹는 게 내 낙인데 그게 왜 하고 놀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 둘의 만남은 위장 속에서 시멘트를 반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대체 왜 돌이 되는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구마에는 펙틴과 섬유질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건물의 철근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감에는 떨은 맛을 내는 탄이라는 성분이 있죠. 이 탄은 위산과 만나면 시부올이라는 끈적끈적한 물질로 변하는데 이것이 아주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위장이라는 좁은 통 안에 고구마의 철근과 감의 접착제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서로 뒤엉키면서 단단하게 뭉쳐지겠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데 이걸 의학계에서는 위석, 즉 위장결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에 보고된 사례를 보면 위석 환자의 상당수가 감이나 곶감을 과다 섭취했거나 고구마 같은 고전분 식품을 함께 먹은 경우였습니다. 제가 아는 72살 되시는 김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도 이와 같습니다. 이분은 등산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배낭에는 늘 찐 고구마와 단감이 들어있었죠. 산 정상에서 먹으면 꿀맛이고 소화도 잘 된다며 즐겨 두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갑자기 배를 쥐어짜는 통증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단순히 체한 줄 알았지만 통증은 칼로 찌르는 듯이 맺어 결국 구급차에 실려가셨습니다. 병원에서 내시경을 찍어본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장 안에 주먹만한 돌덩이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이 돌이 위벽을 계속 긁어서 궤양이 심하고 자칫하면 구멍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위장을 침이 좋아서이 작은 덩어리를 소장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 운동이 느린 시니어분들은 이 돌덩이가 위장에 그대로 머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 돌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입구를 꽉 막아버려 장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드셨던 그 한 입이 내 몸속에서 돌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와 감은 철저하게 시간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최소한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안전합니다. 내 위장은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것만이 살 길인 겁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 90%가 아침마다 저지르고 있는 실수일 겁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브런치 카페에서 우아하게 고구마 라떼를 드시거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 군고구마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곁들이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고구마가 퍽퍽해서 목이 메니까 물 대신 커피를 드시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의 식도에 염산을 붓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고구마의 아마이드 성분이 뱃속에서 가스를 만들고 커피의 카페인이 위와 식도 사이의 관약근을 느슨하게 풀어버립니다. 결국 미산이 역류해서 가슴이 타는 듯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고 이게 반복되면 식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문과 나사로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위와 식도 사이에는 하부식도 관약근이라는 자동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은 음식이 들어갈 때만 열리고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평소에는 꽉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구마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은 뱃속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잔뜩 만들어냅니다. 고구마 먹고 나면 속이 부글거리고 방귀가 뽕뽕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렇게 위장 안에 가스가 가득 차서 압력이 빵빵해진 상태인데 여기에 카페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의 카페인은 꽉 잠겨 있어야 하리 자동문이 나사를 느슨하게 풀어버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뱃속은 가스로 빵빵한데 문까지 헐거워지니 강한 산성인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왈칵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나는 속이 좀 쓰려도 모닝커피는 포기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 그 쓰라림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도 살점이 위산에 녹아내리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 점막세포를 변형시켜 발의 식도를 유발한다고 경고합니다. 발의 식도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쉽게 말해 식도 안쪽 살이 암으로 발전하기 쉬운 피부로 변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부드러워야 할 식도 속살이 독한 위산 공격을 계속 변지다 못해 마치 위장처럼 딱딱하고 거칠게 변하면서 암세포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한번 변해버린 살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 식도암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관약근의 탄력이 약해서 역류가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는 커피 대신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드릴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는 차를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속도 편하고 식도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상극조합은 오히려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더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바로 땅콩과 소고기입니다. 아니 고구마 샐러드에 고소한 땅콩에 먹고 스테이크 먹을 때 고구마 곁들여 먹는데 그게 왜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볼 때 이 조합은 위장이라는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최악의 만남입니다. 고구마의 주성분은 전분이고 땅콩과 소고기는 기름진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죠. 전분은 위장에서 비교적 빨리 소화되어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소화가 아주 느린 지방과 단백질이 앞길을 꽉 막고 비켜주지 않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마치 좁은 1차선 도로에 트럭과 승용차가 뒤엉켜 꼼짝 못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결국 고구마는 덥고 습한 위장 속에 갇혀서 소화가 아닌 부패가 시작됩니다. 음식이 뱃속에서 썩으면 지독한 독소가 생성되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심장 문제입니다. 고구마와 땅콩은 둘 다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보통 고구마 100g당 칼륨이 400mg 이상 들어있는데 여기에 땅콩까지 더해지면 칼륨 폭탄을 맞는 셈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이 둘을 같이 드시면 신장이 칼륨을 미처 다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 칼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근육을 마비시켜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하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건강하려고 챙겨 먹은 견과류와 고구마가 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이 경고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구마 박스를 열어봤는데 군데군데 거뭇하게 썩거나 곰팡이가 핀 고구마를 보신 적 있나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유, 아깝게 이걸 왜 버려? 썩은 부분만 칼로 싹 돌려내고 먹으면 되지 하면서 쓱 베어내고 쪄드시진 않았나요? 지금 댓글창에 솔직하게 경험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지금 당장 그 고구마는 죄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탈리하고 설사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고구마에 검은 무늬병이라는 곰팡이가 피면 이 폼의 아마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소가 생성됩니다. 이 독소는 열에 매우 강해서 찌거나 굽거나 아무리 팔팔 끓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독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썩은 부위만 돌려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곰팡이의 뿌리는 이미 고구마 깊숙한 곳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 전체를 오염시킨 상태입니다. 농촌진흥청이나 해외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이 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폐와 간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간세포를 파괴하며 심한 경우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거에 소와 돼지 같은 가축들이 썩은 고구마를 먹고 집단 폐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동물도 죽게 만드는 독을 사람이, 그것도 면역 약한 시니어가 드셔서야 되겠습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구마 몇 개 아끼려다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보이거나 냄새가 퀵하고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간과 폐를 지키는 길인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좋은 고구마를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마트나 시장에서 실패 없는 고구마 고르는 법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때가를 보세요. 껍질색이 진하고 선명하며 밝은 붉은빛을 띠는 것이 영양소가 꽉 찬 신선한 고구마입니다. 거무튀하거나 얼룩덜룩한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들어보세요.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너무 가벼운 건 수분이 빠져서 속이 말랐거나 심이 박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모양을 보세요. 울퉁불퉁하고 패인 곳이 많은 것보다는 매끈하고 모양이 일정한 것이 손질하기도 좋고 속도 알차서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고구마를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고구마는 추위를 싫어하는 작물이라 냉장고에 들어가면 냉해를 입어 금방 썩고 맛도 없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시온에 두시는 겁니다. 현관이나 베란다 그늘진 곳이 딱 좋겠죠? 자,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때문에 그럼 도대체 고구마를 무서워서 어떻게 먹냐 하고 걱정되셨죠? 이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음식과 함께라면 고구마는 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최고의 황금조합은 바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동치미와 무입니다. 옛말에 고구마 먹고 체한되는 무가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건 단순한 속이 아니라 명확한 과학입니다. 무는 디아스타아제라는 강력한 천연 소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고구마의 전분을 아주 잘게 분해해주고 더부룩한 가스를 싹 없애줍니다. 커피 대신 시원한 동치미, 곡물 혹은 무생채를 곁들이시면 맛으로나 영양으로나 이보다 더 완벽한 보약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먹으면 그 효능이 금과 같이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일명 금사과로 불리는 바로 사과입니다. 고구마 드시고 나면 배에 가스가 차서 방귀가 자주 나와 민망했던 적 있으시죠? 이때 사과를 같이 드셔보세요. 사과의 풍부한 페틴 성분이 장운동을 도와서 가스가 차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를 아주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과를 깎지 않고 껍질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식품영양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운동을 돕고 가스를 막아주는 펙틴 성분은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무려 3배 이상 더 많이 농축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고구마 속에 아마이드 성분이 가스를 만들 때 바로 이 껍질 속의 풍부한 펙틴이 가스 생성을 억제하고 소화를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사과 껍질이 고구마의 부작용을 막아주는 천연 소화제이자 든든한 보구막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찐 고구마 드실 때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 썰어 같이 드셔보세요. 변비 탈출은 물론이고 장 건강까지 지키는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유나 산양입니다. 고구마는 훌륭하지만 단백질과 칼슘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빈틈을 우유가 완벽하게 채워주어 영양 균형을 맞춥니다. 단순히 영양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의 핵심 항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냥 드실 때보다 우유 속에 있는 적당한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체의 흡수율이 무려 3배 이상 쑥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한 우유의 성분이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위산을 중화시켜 속림을 막아주어 소화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유가 몸에 안 맞으신다면 따뜻한 두유로 대체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가장 의외의 명품 조합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고구마 달아서 혈다 오를까 봐 걱정인데 토마토랑 먹으라니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임상 영양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 속의 풍부한 유기산 성분이 위장에서 음식물이 배출되는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준다고 입증된 바 있습니다. 즉, 토마토가 고구마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셈이죠. 또한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평소 퍽퍽한 고구마 드실 때 짠 김치를 얹어 드시면서 나트륨 걱정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김치 대신 상큼한 토마토 샐러드를 곁들여 보세요. 고혈압 걱정 없이 혈관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혈압 걱정은 덜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속재가 하나 있죠. 바로 고구마 특유의 달콤한 맛 때문에 혹시라도 혈당이 확 오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럼 당뇨인은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하고 물으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조리법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군고구마 좋아하시나요? 달콤하고 냄새도 좋죠.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군고구마는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보다 군고구마를 먹었을 때 혈당이 훨씬 더 빠르고 높게 치솟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고 당도가 농축되면서 혈당 지수가 찐 고구마보다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군고구마보다는 찐 고구마를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호박 고구마보다는 조금 퍽퍽하더라도 전분 함량이 높은 밤 고구마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당뇨 걱정 없이 고구마 먹는 기적의 조리법을 공개합니다. 이건 꼭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고구마를 찌거나 구운 다음 바로 드시지 말고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혀 드십시오. 아니, 겨울에 식은 고구마가 무슨 맛이야 하실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게 정답인 겁니다. 고구마의 전분이 차가워지면 구조가 바뀌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착한 탄수화물로 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며 무엇보다 혈당 수치를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구 고구마보다 차갑게 식힌 고구마의 혈당 지수가 무려 30%에서 40% 가까이 낮아졌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같은 고구마라도 온도만 바꾸면 살찌는 간식이 아니라 다이어트와 장 건강을 돕는 약이 되는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고구마의 두 얼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밤, 커피, 땅콩과 함께 먹으면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되지만 무, 우유, 토마토와 함께 그리고 차갑게 식혀서 먹으면 그 어떤 보약보다 좋은 친구가 된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먹는 음식을 제대로 알고 먹는 지혜입니다. 식탁에 고구마를 올리실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의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주변에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커피랑 먹지 말라더라. 감이랑 먹으면 돌 생긴다더라.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응급실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는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속 편안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